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의 최수용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또 멀리 해외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1일 일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11일 한자로 쓰면은 열십자와 한일자가 두 번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열십자와 한일자가 합쳐지면 흑토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흙을, 땅을 중시하는 이런 농업인들을 중시하자는 뜻에서 이날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을 해 놓은 건데, 상업적으로는 이제 빼빼로데이다 해서 과자를 많이 판매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가 농업은 전통적으로 농자 천하지 대보냐라 라고 해서 농업이야말로 천하의 근본이 되는 산업이다, 근본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일찌감치 개념 정리를 하고 이 농업을 중시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라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최근까지 자료를 봐도 25%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쌀은 남아돈다고 하는데 왜 식량 자급률은 이렇게 낮은 걸까요? 현재 우리 이 조그맣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람과 가축이 함께 먹어야 될 절대 필요량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곡물은 옥수수를 1000만 톤, 또 밀을 400만 톤, 콩은 좀 신축성 있게 300만 톤 아래 위쪽으로 이 정도 규모로 수입을 해야만 대한민국 안에서의 인간과 가축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옥수수 한 가지만 볼까요? 1000만 톤에 되는 옥수수를 우리는 필요로 하지만 국내 생산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는 안 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의 한국밀, 키 작은 우리의 난쟁이밀이라고 해서 드와프트 위트라고 하는데, 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밀 재배라는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최근 들어서야 이제 약간 밀 재배 면적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지만, 밀 또한 국내 필요량의 98%? 97%? 이 정도의 양을 수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콩도 마찬가지예요. 콩도 우리 한반도와 만주 일원이 콩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국가가 필요한 콩은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콩도 30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외로부터 많은 곡물을 도입해야 되는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정적인 이 곡물 수급망은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서 저 흑해 연안에서 들어오던 밀, 특히나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해서 우크라이나가 수출해 오던 그 밀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이 한동안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해서 6월 말 7월 말 되었을 때 부산항에 밀을 쌓아놓는 창고에는 거의 밀이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요 1000만 톤, 몇백만 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항구에 가보면은 이런 곡물을 실어나가는 선박을 우리 벌크선이라고 하는데, 이 벌크선의 기본적인 스탠다드 크기는요, 파나마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파나마 운하,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선정량을 그 크기로 맞춰서 기준으로 삼는데, 그래서 그러한 벌크선은 파나맥스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000만 톤 하면요 6만 톤이 최대 적재량입니다. 혹은 6만 5천 톤을 실을 경우도 있는데, 그럼 6만 톤을 실었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1000만 톤 하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100번 해봐야 600만 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1000만 톤만 수입해 오나요? 대두, 콩도 수입을 해와야 되고 또 밀 또한 많이 수입을 해옵니다. 그 양을 이 세 가지 메이저 그레인, 주요 곡물만 합쳐보더라도 1700만 톤 이 정도의 규모를 우리는 해마다 수입을 해서 먹고 지내는 거죠. 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돈이 현금이 보유하고 있더라도요, 이 곡물은 돈이 있다고 함부로 살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곡물과 석유, 이러한 것들의 국제 시세는 강대국들이 잡고 있지만, 특히나 곡물은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는 CBOT,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곳에서 선물 시장으로 곡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옥수수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축들의 사료도 필요하고 짜서 기름으로도 씁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를 짜서 에탄올을 만들죠. 그리고 이 에탄올은 휘발유와 섞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할 수 있게끔 그 막대한 양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에탄올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콩을 짜면 콩 기름이 나오지만은 그 찌꺼기로 남는 대두박, 소이밀이라고 하는데, 이 대두박은 가축들, 특히나 닭, 돼지 이런 가축들을 먹여서 비육하는데 최고의 영양 사료제입니다. 물론 옥수수도요, 에탄올을 제거하고 난 DDGS라고 하는 남는 침전물이 있는데, 그 물질도 가축들의 최고급 단백질 영양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 대비했을 때 이 곡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급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을 볼까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허그 피버스라고 하는 이 돼지 역병이 전 국토를 휩쓸기 전만 해도 돼지의 사육 두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 3분의 1의 돼지는 중국에서 키운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로서도 이 콩이 엄청나게 필요하죠. 왜? 중국의 그 많은 인구가 먹고 살기에 충분할 만큼 기름이 필요합니다. 볶거나 튀기거나 이런 많은 음식의 제조 방법에서 기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이 콩, 대두 한 가지 종목으로 9천만 톤에서 1억 톤 정도를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야만 중국의 사회가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국 역시 생활이 나아지고 발전하면서 낙농 제품,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그로 인한 가축의 사육도 필수 불가결하게 뒤따를 수밖에 없었죠. 자, 지금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국가 안보를 지켜나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는 바로 미사일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고 식량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현황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농업 분야였었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도 국가의 첫 번째 국가 정책을 농업에 두고 있습니다. 즉 삼농 정책이라고 하여서 농업, 농민, 농촌 이 세 가지 요인을 국가를 구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요소로 국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식량의 증산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각각의 품종에 대해서, 즉 밀이면 밀, 쌀이면 쌀, 옥수수면 옥수수 이런 품종에 대해서 비약적인 증산을 아직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농업의 1등 중심지 국가는 미국이죠. 제가 미국에 가서 농업을 하는 이유도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광활한 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계 제1의 농업 식량 곡물을 생산, 재배, 공급하는 핵심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많은 지금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식량 안보를 다소 소홀히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점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유의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 농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을 도합 합쳐놓은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땅에서 시작되는 보잘것없는 재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 땅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또 생명체가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주에 가는 우주항공 비행사도, 또 최첨단의 길을 걷는 AI 기술자들도 밥 안 먹고 빵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류 생활의 원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식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핵무기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